안녕하세요, 준수커튼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신사동에 위치한 세전력 현대아파트 현장입니다. 해당 현장은 이제 1997년 준공으로 제법 이제 오래된 구축 아파트예요. 그래서 구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도움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구축 아파트지만 인테리어, 리모델링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점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분명 요즘 신축과는 다르게 구축만의 특징들이 곳곳에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같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거실입니다.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그니처 모델인 린넨 수입지를 시공해 드렸습니다. 린넨 수입지 같은 경우에는 폴리 50이랑 린넨 50 혼방으로 정말 원단 퀄리티가 매우 좋습니다. 그럼 린넨 100%가 더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, 린넨 셔츠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김이 엄청 많고요. 그리고 먼지가 엄청 잘 타요. 그래서 먼저 고객님들이 찾지 않는 이상 제가 먼저 권하는 일은 없어요. 제가 영상 때마다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에도 말씀드리지만 들어가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린넨 100%는 들어가는 인풋에 비해 나오는 아웃풋이 형편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50대 50 혼방이 되어 있는 원단들을 좋아해요. 그 정도로 누가 봐도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냥 딱 봐도 이쁘고 고급스럽다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밑단은 마라바퀴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심플하고 미니멀하게 마감을 해 드렸어요. 기본입니다. 이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는 중간방인데요. 중간방에는 허니콤 블라인드를 시공해 드렸습니다. 색깔 고민이 조금 많으셨어요. 그런데 특이한 건 아니고 이 고객님 내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맞춤 가구를 하시는 분들이었어요. 원목을 이용한 맞춤 가구를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요런 월넛 계열의 그리고 좀 우디한 요런 컬러들을 선호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런 컬러에 맞춰서 블라인드 컬러도 선택하셨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미 이렇게 창문 창가 근처에 책상이나 다른 옷장이나 뭐 캐비넷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정말 시공하기가 어렵거든요. 발 디딜 곳도 없고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보통 아마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커튼 블라인드 업을 하시는 분들은 동감하시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사 전의 현장을 상당히 좋아해요. 아무래도 간섭받는 게 없고 편하게 시공을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이렇게 뭔가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의 신경은 쓰지만 어쨌든 저의 부주의로 파손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다 보니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을 선호하지만 제가 뭐 제 입맛에 골라서 할 수는 없는 거고, 그렇다고 이거를 전부 다 치우고 하자니 일이 비효율적이라 그냥 알아서 센스 있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입구방 되겠습니다. 이 입구방 같은 경우에도 허니콤 블라인드를 선택하셨어요. 그런데 제가 아까 구옥의 특징들이 있다고 했잖아요. 구옥 같은 경우에 샤시를 새로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 경우에 기존의 커튼박스에서 그 새로운 샤시를 시공하기 위해 안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 틈이 정말 뭐 한 3cm, 4cm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해당 현장도 딱 그랬어요. 한 3cm, 4cm 정도 나왔었는데 이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블라인드가 딱 제한적입니다. 허니콤 블라인드 아니면 알루미늄 블라인드 요 두 개예요. 이유는 허니콤 블라인드랑 알루미늄 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25mm의 스펙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한 3cm만 공간이 확보돼도 충분히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샤시를 새로 하시면
손잡이가 전부 다 다들 노출되어 있죠. 요즘에는 손잡이 편하게 하시라고. 그렇다 보니 3cm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. 시공은 되지만 저 손잡이랑 부딪히면서 내려와서 내구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. 그래서 뭐 허니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알루미늄 블라인드도 그렇고 이렇게 슬랫을 잡아주는 가느다란 실들이 중간에 있습니다. 그 실들이 저 손잡이를 칠 경우에 이 텐션을 잃어서 꼬임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그럴 경우에는 이제 AS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유상으로 AS가 진행돼야 된다는 점, 그것들이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. 아무튼 다시 이 현장으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시공은 가능하지만 저 손잡이에 간섭이 있어서 그곳에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았어요. 그래서 조금 모양이 빠져도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천장에다가 시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다시 뭐 샤시를 옛날 걸로 바꿔서 창문을 밀어버리고 벽을 밀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커튼 박스를 더 만들던가, 그쵸?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어쩔 수 없이 좀 노출이 되어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노출이 뭐 어때서 하실 수도 있지만, 맞아요, 어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만큼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거든요. 창문과 블라인드 사이가 공간이 너무 벌어져요. 그래서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뭐 침대 헤드에 뭘 수납한다든가 할 수도 있고 한데, 아무튼 너무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아쉽기는 하죠.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거실 그리고 중간방, 입구방 이렇게 세 군데 시공을 해드렸어요. 침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생활해 보시고 나서 이제 뭐 추가를 한다든지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셨기에 침실은 건너뛰었습니다. 이렇게 시공 마무리해서 잘 나왔고 고객님도 조금 아쉬워 하셨지만 저도 물론 아쉬웠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와서 그래도 많이 만족을 하셨던 현장입니다. 그래서 뒤에 잘 정리된 영상이랑 사진이랑 공유해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현장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